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장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3월 중순부터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들이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흐름에 지금 중국이 동참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슈가 뭐가 있을까라고 좀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크게 3가지 요인이 중국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가 다시 강화가 되면서 나아가서는 중국이 이를 핑계로 대만을 무력 침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물론 지금 이번에 대만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단기적으로 침공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사실은 명분이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군사행동을 하기에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슈예요. 사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이슈이고, 사실 미국 FOMC에서 점도표를 통해서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인상하겠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이후로 글로벌 증시는 이제 사실 많이 안정된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 쪽은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결국 남은 거는 세 번째 요인이겠죠. 그때 말씀드린 게 코로나19였습니다. 중국 자체적인 이슈고요. 사실 코로나19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워낙에 중국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행보를 보이다 보니까, 코로나 확산세가 갑자기 확 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코로나19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은 물론 둘 다 확진자지만 신규 확진자라는 항목과 무증상 감염자라는 항목을 나눠서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두 데이터를 한번 보면, 사실 중국이 계속 얘기했던 신규 확진자는 3월 중순을 정점으로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보면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 이제 거의 다시 한번 이제 낮아지고 있구나, 정점을 지났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무증상 감염자입니다. 무증상 감염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날마다 신규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지금까지 중국이 그닥 신규 확진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을 정도로 무시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은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가 워낙에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중국이 그전에는 신규 확진자라는 이름으로 사실 어떤 한 지역에 2-3명만 발생이 되더라도 주변 지역을 막고 통제를 하고 전수조사를 2차, 3차, 4차, 많으면 5차, 6차까지 넘어가면서 결국엔 코로나를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정책으로는 이 무증상 감염자는 사실은 대응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확산이 시작됐는지, 얼마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려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전국 범위로 자가진단 키트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가 모니터링을 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지역을 찾고 그 지역을 봉쇄하는 방식을 유지를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무증상 감염자, 말 그대로 어디서 감염될지 모르다 보니까 전국 범위로 일단 진단키트를 뿌리고요, 유통을 시키고, 그 내부에서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는 치료제를 지급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지역에 한해서 단기간 내 봉쇄 조치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중국 정부가 정책을 좀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가진단 키트를 전국 범위로 유통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검사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급격하게 늘어난 검사 수에 따르면 결국에는 확진자도 폭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중국 정부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할 건,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계획대로 되진 않겠지만 중국 정부가 2년 동안 유지했던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점은 이 검사 수 폭증과 이에 따른 확진자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고 정책의 전환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중국에서 신규 감염자라던가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 자체를 본다라기보단 왜 이걸 바꾸고 있고, 이걸 바꿈을 통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신규 확진자라던가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나는 그 수치 자체에는 사실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려라던가 너무 겁을 먹고 숫자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심지어 2020년 초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코로나가 처음 터졌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무렵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4,000명에 달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한 3,000명, 4,000명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때랑 비교한다 하더라도 2020년, 2년 전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절대 규모 면에서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규 확진자, 무증상 감염자의 감염 속도만 가지고는 저희가 단순히 지금처럼 우려를 너무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중요한 건 중국이 지금 지난 2년과 다르게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한 대응 조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게 달라지고 있냐? 첫 번째, 이번에는 유독 대도시, 동부 연안도시 위주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해, 심천, 선양 등 도시들이 있습니다. 네, 이 지역들을 잘 보시면 지난 2년과 가장 달라졌던 게 뭐냐면 어느 정도 봉쇄는 들어가요. 봉쇄를 아예 안 들어가진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고 있냐? 미리 봉쇄 기간을 정해주고 들어갑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의 봉쇄 조치를 잘 보시면 일단 봉쇄를 시작은 하되 언제 끝날지는 얘기를 안 해줬습니다. 왜? 이 봉쇄 조치를 하고 전수조사를 몇 번이나 한 다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이상 지역 감염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될 때쯤 결국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0명이 됐을 때 이제 풀어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봉쇄 조치를 잘 보시면 봉쇄 조치 들어갈 때 우리 언제까지 봉쇄 조치 할 거야 라고 한 일주일 정도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시작합니다. 즉 단순히 코로나 확진자 수를 0명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봉쇄를 통해서 타 지역으로 확산세가 넘어가지 않게끔만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하는 조치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물론 오미크론이라는 게 사실 일주일 만에 확 잡혀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중국 정부가 기존과는 다르게 명확하게 봉쇄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시간을 정해놨다는 점, 이 점은 지극히 최우선적으로 볼 거는 코로나 0명보다는 단순히 지금 확산을 크게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저는 지난 2년과 엄청나게 달라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심천시와 상해시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심천시는 3월 중순에 코로나 확산세가 확 올라가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봉쇄 조치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천시 역시도 딱 일주일 봉쇄하겠다라고 우선 얘기를 하고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일주일 봉쇄하고 심지어 확산세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는 부분적인 락다운 해제를 선언을 합니다. 물론 부분적이기 때문에 뭐 전면적인 해제는 아니고 여전히 뭐 교차 근무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재택근무를 유지를 한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이번 주에는 결국에는 완전 해제를 얘기를 했어요. 즉 2주 만에 결국에는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서 완전 해제를 얘기를 한 겁니다. 더 이상 통제를 강력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길게 끌고 나가면서 심천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충격을 미치지 않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상해 역시도 마찬가지죠. 상해도 이번 주부터 봉쇄 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상해 전체를, 전역을 지금 봉쇄하고 있느냐? 이것도 아니죠. 상해의 동부와 서부를 나누는 강을 중심으로 동부와 서부를 교차식으로 지금 봉쇄하고 있습니다. 동부를 먼저 봉쇄하면서 서부 지역은 최대한 경제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부 지역의 봉쇄가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서부를 봉쇄를 하고요. 그동안에 또 동부 지역은 경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보장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해 지역의 그런 항구 쪽, 가장 물동량이 많은 상해 항구 쪽은 아직 봉쇄령을 안 내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즉, 과거에는 달리 코로나19 정책이 일단은 확산세를 막고 제로 코로나를 만들자, 확진자를 0명으로 만들자라는 게 아니라 확산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락다운은 굵고 짧게,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두자라는 게 중국 정부의 목표라는 겁니다. 완전히 2년 전과는 달라졌죠. 특히나 이제 상해시 정부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상해시 정부는 계속해서 확산세가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상해시장이 직접 나와서 우리는 봉쇄할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봉쇄를 안 할 것이다. 전면적인 봉쇄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해왔어요. 근데 그동안에 중국 온라인상에서도 계속해서 상해시 쪽으로 이제 문의가 갔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적어도 일주일이라도 강력하게 전 지역을 락다운을 시키고 확산세를 막은 이후에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상해시 정부가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해시는 물론 상해 시민들의 지역이기도 하지만 중국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 글로벌 시장을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확산세 때문에 과감히 전 지역을 락다운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충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전면적인 봉쇄는 거절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난 2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3월의 경제지표, 중국의 경제지표가 저희가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했던 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고 이것 때문에 중국이 전국 범위의 락다운을 들어가고 그러면 중국의 모든 생산활동, 경제활동이 멈춘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까지 좀 혼란이 가중되겠다라는 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낮아진 기대치보다 훨씬 더 경제지표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확률도 저는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물론 오미크론 확산이 있었고 지역적으로 봉쇄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은 있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아니겠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1분기 중국의 경제 그리고 2분기부터는 만약 이게 오미크론 확산세라고 본다라고 하면 오미크론의 정점을 찍는다라고 보면 거의 2분기 초중반에는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럼 사실 2분기 경제 자체도 저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확산세랑 별개로 중국 정부가 어쨌든 경제의 활성화, 운영 자체를 최우선 항목으로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1분기 엄청나게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고 지금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점은 2분기부터는 저는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보다 확산세가 훨씬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예를 들면 저희가 오미크론이 괜찮다라고 말했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이었죠. 백신을 맞으면 사망자 수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대신 확산세는 확 늘어나는 것 때문에 치명률은 낮아진다라는 거였는데 만약 중국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예상이라던가 시나리오가 조금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역시도 사실은 자가진단 키트를 뿌리고 전국 범위로 확산세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조치로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바꿨다라는 점은 이 치명률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쭉 떨어질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몇백 번이나 저는 돌려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중국도 최악의 그런 오미크론 확산세를 지나서 2분기부터는 점차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또 다음 주라도 관련 내용이 좀 변화가 있다라던가 아니면 새로운 이슈가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